2교시 수업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유랑용적 곡선하고 폐기량 분해의 형태 비교인데, 요 PV는 여기죠. 요거. 안정날성 안정대칭이고, 이 IRV는 여기에 해당하겠죠. IRV. 그 다음 ERV는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RV는 여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 FVC는 여기 되겠죠. 여기 VC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보죠. 그 다음에 이 유랑용적 곡선하고 이 용적 시간 곡선의 형태 비교인데, 이 FVC죠, 요거. 최대 대승 최대 날수. 이 FVC 같죠? 이 최대 대승 최대 날수. 그 다음에 그 1초량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 TV나 IRV, ERV, RV 다 이야기를 했던 게 되죠. 그 다음에 이 폐활량 검사의 평가에서 이 정상일 때, 이 한기장의 특징 평가, 정상일 때, %VC 80% 이상, 일초율 70% 이상. 이 제한성일 때, %VC 80% 이하죠. 일초율은 70% 이상. 라고 최선 일정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폐쇄성일 때는, %VC 80% 이상, 일초율 70% 이하. 그래서 기도협착, 기관지 천식, 폐기종, 만성기관지요. 이 혼합성일 때는 %VC 80% 이하, 일초율 70% 이하. 그래서 이 그림으로도 똑같은 거죠, 보면. 그래서 이 폐쇄성 향기장일 때는 요 일초율이 70% 이하 되는 거죠. %VC는 80% 이상. 구속성일 때는 이 %VC가 80% 이하죠. 그리고 일초율은 70% 이상. 이 유랑 용적 곡선이죠. 정상 한기죠, 요거. 요런 모습이죠. 노력 어절이고 노력 비요절. 요런 모습. 이 제한성일 때는 이 VC가 감소하죠. VC 여기 감소. 그래서 폭이 좁고 키가 큰 요 직하강 곡선이 되죠. 이 피크 플로우는 이 정상이죠. 최대 유랑은 정상. 이 폐쇄성일 때는 요 보면 이 최대 유랑이 감소죠. 최대 유랑. 원래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최대 유랑 감소고, 초기에 스파이크 모양, 후기에 평탄. 폐쇄성이죠. 기능적 장기량 검사, 기능적 장기 용량, 장기량, 그 다음 총폐 용량, 폐활량 측정법, 스파이로미터리로 측정 불가되고, 그래서 이 기능적 장기 용량, 장기량은 이 측정법 가스 이석법이 있었죠. 그래서 폐쇄회로법은 헬륨 기시가스로 이용, 헬륨 기시가스. 그 다음 개방 회로법은 산소를 지시가스로 이용, 질소 세척. 그 다음에 이 최적 기록법이 있었죠. 바디 프레시스 모드. 폐확산 능력 검사죠. 이거는 DLCO 이용하죠. 단위는 이 밀리리터 per 분당 미리미리 HG죠. 그래서 어떤 가스에 대해서 섭화가리 내에 1mmm HG의 분압차가 있을 때 1분간에 그 막을 통해 이동하는 가스량 여기 되겠죠.
그래서 이 주로 이용하는 방법이요. 1회 호흡기죠. 1회 호흡. 그래서 DHO, CO에 대한 착하는 거. 그래서 피검자에게 저농도의 CO 혼합가스를 최대 데시미터까지 들어마신 상태에서 10초간 호흡을 정지시킨 후 다시 급속히 최대 날씨미터까지 내신다. 10초간 호흡 정지. 그래서 이때 사용한 혼합가스는 CO 0.3%, 헬륨 10%, 산소 21%, 질소 70%예요. 요 보면 이 DHO가 감소하는 질환, 폐기종이죠, 만성 폐기종, 폐섬유증, 간질성 폐질환, 폐절제수로, 그렇지 폐절제수, 폐수종, 폐렴, 폐암, 폐결핵, 빈혈. DHO가 증가하는 질환, 초기 우려성 심질환, 선천성 심질환, 다혈증, 천식. 기타 생리검사는 전번에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죠. 지나가도록 하죠. 자, 초음파 보죠. 초음파 검사. 학습 목표에 보면 초음파 검사의 기초, B 모드 심초음파, M 모드 심초음파, 도플러, 그 다음 TCG죠. 뇌연료 검사의 기초, 뇌연료 초음파 검사. 이 심장 초음파의 그 응용 범위가 나오겠죠. 심장의 구조, 형태, 심지사명 두께, 직경 압력 형태. 그 다음 판막증 및 선천성 심질환. 그 다음에 이 심장 초음파에 이용되는 검사법에 2D 검사법은 B모드 섹터 스캔이죠. M모드 검사법, 도플러 검사법, D모드죠. 이 초음파의 성질인데 지향성이 낮다롭다. 이 고주파수가 될수록 초음파가 높을수록 이 넓게 펴지지 않고 똑바로 전파되어 산란이 적고 지향성이 양호하다. 지향성이 낮다. 그리고 이 가층에 비해 파장이 짧죠. 파장이 짧죠. 그 다음에 요 보면 폐병변 진단에는 부적합하다. 흡파 및 가스, 뼈 뒤쪽을 관찰하기 어렵다. 이 파장이 짧고 주파수가 높을수록 거리분해 능이 양호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주파수가 높을수록 이 파장이 짧아지죠. 주파수가 높을수록 파장이 짧아지죠. 그래서 이 심청부에서는 요런 그 1MHz고 그 다음 체포면에서는요 5에서 10MHz. 그래서 소아용 초음파는 성인용 초음파다 고주파수가 되겠죠. 그래서 소아에서는 5에서 10MHz고 성인에서 2에서 5MHz. 그래서 깊이가 낮을수록 고주파수, 짧은 파장이 됩니다. 그래서 의학용 초음파 진단장에 가장 많이 이용된 주파수 범위는 1에서 10MHz고 보통 2에서 5MHz입니다. 이 탐축 소자의 두께가 작으면, 얇으면 이 음의 주파수가 높고, 이 두께가 두꺼우면 이 음의 주파수가 더 낮다 돼 있죠. 그래서 성인에는 2에서 5MHz, 소아는 5에서 10MHz. 이
탐촉자 내부 구조물이죠. 초음파 전련체, 앞전물질, 진동자, 앞전결정체 다 같은 말이죠. 후면 허블적, 결합청, 정글. 그 다음에 요 개인은 요 반산파 전폭도 조절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TGC요. 이 특정 깊이의 부분적인 개인 조절. 그래서 가까운 부의 반사파는 감약시키고 먼 부의 반사파를 증강시킵니다. 그 다음 하모닉이죠. 초음파의 강도를 증가, 신장 구조물 경계를 선명하게 조절. 이 다이내믹 레인지도 나오죠. 초음파의 강도, 강약, 폭 조절, 대비 비율 조절. 다중반사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죠. 다중반사. 초음파 발사된 후 강하게 반사되는 면이 있으면 그 반사면 진동자 또는 반사면과 반사 사이를 반복해서 왕복. 그래서 진동자와 반사면 정수배의 결에 강한 에코와 반복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 다음에 푸거. 이 푸거가 이 초음파빔의 중심축이 약간 바깥쪽으로 여러 개의 약한 초음파빔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양증가. 그 다음 그래서 음양증가는요, 뒤쪽 전체가 하얗게 보이는 거죠. 뒤쪽 전체가 하얗게 보이는. 그래서 뒤쪽 전체가 하얗게 보이는 물 낭종성 구조물, 쓸개죠. 큰혈관 뒷부분이죠. 음양 그림자는 반대죠. 뒤쪽 전체가 끊게 보이는. 인공 심장판막, 쓸개도 콩팥도 뼈등의 뒷부분. 이 근거림장 촉합점, 탐촉자 가까운 부에 뿌옇게 번져 보이는 음양자분. 그래서 단계적 탐촉자 흔히 발생,原심시 심장. 자, 심장 초음파 검사를 위한 탐촉자의 위치죠. 보면. 그래서 1번 여기 복장뼈 왼쪽 주위죠. 2번은 심장끝. 그 다음에요, 이 3번이 갈비 밑이 되겠죠. 4번은요, 복장 위가 됩니다. 그리고 복장뼈 왼쪽 주위 기록이 가장 기본으로 기록되는 단면이다. 그리고 기준점은 승모판막이 됩니다. 이 음양결합제, 음양매질, 탐촉자 피부 사이를 결합시켜주는 전방물질. 탐촉자 피부 사이에 공기가 있으면 초음파가 반사되어 입사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이 바르는 물질, 초음파 젤리, 유동 파라핀, 글리세린, 제라틴 크림, 올리브유가 있겠죠. 폭부 초음파 검사, 공부 상태 검사, 이 음식물 섭취도 공기도 같이 들어간다. 산부인과 검사 시에 배뇨 참게 한다. 투과 승용. 임신 초기에 장시간 초음파 검사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허파나 기관지 검사에 초음파 검사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 B모드죠. B모드. 이 밝기 있죠. 밝기. 그래서 반사파의 강도를 밝기 변조해서 시간치 위에 밝기 강약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B모드 중에 이 부채형이 심장이죠. 심장. 복장뼈 왼쪽 주위의 대지로 파라스터널 어프로치,
요 가장 흔하게 이용되는 기본 단면, 기준점은 승모판막이다. 그래서 피검자를 왼쪽으로 돌아놓은 자세 눕히고 왼쪽 복장뼈 주위 부위에 요 세 번째, 네 번째, 3, 4 가지뼈 사이에서 검사한다. 그래서 이 복장뼈 왼쪽 주위 그 장축 단면도죠. 파라스토널 롱이. 그래서 탐적자를 제3 또는 제4 가지 사이에, 복장뼈 왼쪽 주위에 둔다. 그래서 오른쪽 윗방향에서 왼쪽 아래 방향으로 향한 단면이다. 심장 바닥부에서 심장 끝부로. 그리고 이때 그 탐적자 표지자는 11시 방향이죠. 탐적자 표지자 11시 방향으로 향합니다. 그래서 볼 수 있는 구조물로 이렇게 대동맥, 그 다음 대동맥 판막, 그 다음 심시사이막, 그 다음 승모판막, 그 다음 왼심시 뒷뼈, 그 다음 왼심방, 그 다음 왼심실, 그 다음 오른심실, 왼심실, 오른심실, 그 다음에 왼심실 그 유철로, 그 다음에 이 내림대동맥이 되겠죠. 여기 내림대동맥. 그 다음에 이 복장뼈 왼쪽 주위 그 단축 단면도죠. 파라스토널 쇼덱스. 그래서 이 장축 방향에서 시계 방향으로 90도 회전시켜 직각으로 본 단면입니다. 이때 탐적자 표지자는 2시에 3시 방향. 그래서 볼 수 있는 구조물 보면 이 첫 번째 대동맥 판막 레벨 요거죠. 이 복장뼈 왼쪽 주위 그 단축 단면도에서 이 파라스토널 쇼덱스 뷰에서 대동맥 판막 레벨에서 대동맥 판막이 오고, 그 다음에 왼심방, 그 다음에 오른심방, 그 다음 오른심실, 그 다음 삼천판막, 그 다음 오른심실 그 유출로, 그 다음 허파동맥, 그 다음 허파동맥 판막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승모판막 레벨이 나오죠. 이 승모판막 레벨. 이 승모판막의 앞천판, 뒷천판. 그래서 여기가 승모판막이죠. 요 앞천판, 뒷천판. 앞천판, 뒷천판. 비트랄 레벨. 그 다음 여기 심실 사이막. 그 다음에 왼심실 뒷뼈. 그 다음에 오른심실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승모판막 레벨의 단축합니다. 그 다음에 꼭지근 레벨. 이 꼭지근 레벨은 왼심실의 꼭지근. 그래서 요 보면 AM 써놨는 게 앞 가쪽 꼭지근, PM 써놨는 게 뒤 안쪽 꼭지근. 그래서 이 꼭지근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심실 사이막. 그 다음 왼심실 뒷뼈. 그리고 이 꼭지근 레벨에서 왼심실 직경이 최대로 관찰해야 되는 거예요. 꼭지근 레벨에서 왼심실 직경이 최대로 관찰해야 돼요. 그 다음에 심장 끝 레벨에서는 왼심실하고 이 오른심실만 보이는 심장 끝의 벽운동하고 두께 관찰해요. 그 다음에는 이 심장 끝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심장 끝. 어피컬 어프로치 해놨죠, 심장. 이 탐측자 위치는 피경자를 왼쪽으로 돌아놓은 자세로 눕혀 요 심박동 확인하죠. 심박동을 확인하고 이 탐측자를 최대 신천박동이 만져지는 부위. 그래서 제호갈비뼈 사이하고 왼쪽 가운데 겨드랑이선에 가쪽에 두고 검사한다. 제호갈비뼈 사이하고 왼쪽 가운데 겨드랑이선에 가쪽에 두고. 그래서 이 심박동 확인, 탐측자는 최대 신천박동이 만져지는 부위다. 그리고 탐측자의 표지자는 2시에 3시 방향. 그래서 요 보면 심장 끝 사방 단면도 나오죠.
심장 끝 사방 단면. 그래서 이 심장 끝 사방 단면도에서는 이 사방 단면, 심장 끝 사방 단면. 영어로 어피컬 포체인부 비우죠, 심장. 그래서 이 왼심방 볼 수가 있죠. 그 다음 왼심실 볼 수, 여기. 요 왼심방이 요거죠, 왼심방. 그 다음에 LV가 왼심실. 그 다음에 요거 오른심방. 그 다음 오른심실. 그리고 이 승모판막이 요 있겠죠, 승모판. 그리고 삼천판막이 요 있고. 그리고 심방 사이막 여기. 그리고 심실 사이막 여기. 등을 관찰합니다. 그 다음에 심장 끝 오방, 구별해야 되겠죠. 심장 끝 사방 단면도하고 심장 끝 오방 단면. 심장 끝 오방 단면도는 심장 끝 사방 단면도 더하기 대동맥하고 대동맥 판막이 돼 있다는 거예요. 대동맥, 대동맥 판막 관찰. 그리고 심장 끝 이간 단면도는 왼심방, 왼심실 승모 판막 관찰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갈비 밑에 쓰기로. 갈비 밑기로. 이 서브코스탈 어프로치나. 갈비 밑에서는 기록할 수 있는 게, 이 왼심방, 왼심실, 오른심방, 오른심실, 오른심실 루첼로. 그 다음에 왼심실 유임로. 뿐만 아니라 갈비 밑 기록에서는 요 간정맥, 아래대정맥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 간정맥, 아래대정맥 관찰을 하십니다. 간정맥, 아래대정맥 관찰. 그리고 이 갈비 밑 기록은 만성폐쇄성 폐질환. 만성폐쇄성 폐질환, 폐기종 환자에서 이 복장뼈 왼쪽 주위 또는 심장 끝 단면도가 적절하게 기록되지 않을 때 유용하게 이용된다. 요거. 그리고 바로 누운 자세죠, 있어. 이 기록할 때 갈비 밑 기록은 이 바로 누운 자세에서 무릎을 구부리고 호흡 정지 상태에서 검사합니다. 그 다음에 복장 위에서의 기록. 복장 위에서의 기록은 이 오름대동맥이 오고, 그 다음 대동맥할 오고, 그 다음에 내림대동맥이 오고, 그 다음 허파동맥이 오고, 관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보면, 이 M 모드 나오죠? 이 움직임, 이 모션 모드죠. 그래서 이 원리 보면 움직이는 물체에 대해서 시간적 위치 변동을 표시하는 방법이 나와요. 그래서 이 M 모드를 위해서 심장의 판막, 심장벽의 형태나 운동의 해석에 이용됩니다. 그래서 이 복장뼈 주위 장축 단면대에서 요 1번으로 이렇게 왼심실 자른 거, 요 모습이죠. 그 다음 2번에 자른 거, 이 승모 판막 있는 거, 요 모습이고. 그 다음에 요 3번, 요 대동맥 판막 왼심방 가는 거, 요 D, 이게 되겠죠. 대동맥 판막 왼심방. 그래서 이 M 모드의 특징 해가지고 순간적인 해상력이 뛰어나다. 포분 추출률이 빠르다. 구조물의 움직임 측정에 유리하다. 그리고 심장의 크기나 판막 운동의 변화를 볼 수 있다. 심장의 특수 부위 움직임 측정이 적합하다. 그 다음 수직축은 깊이, 수평축은 시간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 M 모드를 이용한 심장 초음파가 가로축의 점선은 한 칸에 0.5초죠. 가로축 점선. 그 다음 세로축의 점선 간격 10mm. 이 승모판막의 M 모드, E파하고 A파의 비율. 그 다음에 요 EF 경사죠. 확장기 판막 흡수 속도. 그 다음에 왼심실 유출도. 그래서 이봉성 동우리, 이봉성 동우리 형태다. 그래서 이 파는 이 조기 확장기 파죠. A 파는 후기 확장기 파고. 그래서 이
정상 높이는 E파가 A파보다 큰. 그리고 EF 기울기가 극격히 저하될 때 승모판 협착점이죠. EF 기울기, EF 경사의 극격히 저하, 승모판 협착점. 그래서 요 E파, A파 볼 수가 있죠. 요 E파, A파. 그리고 여기 EF 경사가 되겠죠. EF. 그래서 표지선이 요렇게 승모판, 앞천판, 뒤천판. 그래서 여기 승모판에 앞천판이죠. 여기는 승모판에 뒤천판. 그 다음에는 요 보면 요쪽 방향으로 봤을 때요. 이 대동맥 판막 왼심방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대동맥 왼심방 M모드죠. 그래서 여기가 대동맥 내경이죠. AOL도 있으나. 그리고 여기가 왼심방 내경이 되겠죠. 그래서 왼심지 수축 시간 측정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때 대동맥 판막 형태는 마름모 다이아몬드형 상자형. 그래서 요걸 말하죠. 마름모 다이아몬드 상. 그래서 요 상자일 때 대동맥 판막이 열리고 이 선상일 때는 대동맥 판막이 닫힘이 됩니다. 그래서 대동맥 판막 형태는 마름모 다이아몬드형 상자. 그 다음에 왼심실의 M모드 보죠. 왼심실의 M모드. 그래서 왼심실의 M모드는 이렇게 표지선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왼심실의 확장기말 직경 요거죠. 그 다음 왼심실의 수축기말 직경 요거죠. 그 다음에 오른심실의 확장기말 내경은 여기 되겠죠. 그리고 이 심실 사이막 두께 여기 되죠. 심실 사이막 두께 요사. 그리고 여기가 왼심실 뒷벽 두께죠. 요거 왼심실. 그 다음에 이 박출률 50에서 70%에 나왔죠. 그래서 요 왼심실 확장기말 내경 구할 수가 있고, 왼심실 수축기말 내경 구할 수가 있고. 요 그림 똑같죠? 확장기말 내경 수축기말. 도플러 보죠, 도플러. 이 도플러 초파인데, 요 보면 20도 이하가 돼야 되죠. 초파 방향, 직혈구가 움직이는 방향, 벡터 사이 각도는 20도씩 이하가 바람직하다. 그 다음에 가늘파 도플러 뭐죠? 가늘파 도플러요. 이 하나의 진동자죠, 하나의 진동자. 이 초파를 발사하고 다시 수신을 하는. 그래서 이 특정 깊이에서는 반사파 위치를 알 수 있다. 그래서 펄스 반복 주파수하고 이 샘플 볼륨, 포번용적 개념 적용됩니다. 그래서 고속혈류 측정이 어렵죠. 그리고 측정 가능한 최대 속도의 제한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제한 속도 초과할 때 출력 겹침 나타나죠. 엘라이팅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출력 겹침이죠. 비바심 현상이죠. 이 잘려가지고 요 반대편이 기록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해객책으로 바닥선 이동이나 요 펄스 반복 주파수 높이는 거 또는 연속파 도플러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이 둘레 겹침 해결 방안, 펄스 반복 주파수 높이, 바닥선 조정, 연속파 도플러. 그래서 심박혈량 참수, 왼심실 확장기능 평가에 이용되는 심장 내 일정 부위 또는 대혈관의 혈류 항상 특정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연속파 도플러 나오죠. 이거는 이 하나의 탐지기에 두 개의 진동자죠. 송신용, 수신용 둘 다. 그래서 특정 깊이와 상관없이 고속혈류 측정에 이용되는. 이 둘레 겹칠 현상도 없죠. 그래서 통신 신호가 겹치니까 특정 지점의 속도 측정 불가하죠. 그 다음 객체파 도플러. 탐촉자판에 흐르는 혈액은 적세, 번방향 흐르면 청색이 됩니다. 자, 도플러를 이용한 심초음파 검사가 나오는데,
이 도플러링을 심층파급사, 왼심실 유입부, 유입로, 승모판마 시작부의 도플러. 왼심실 유입로, 승모 시작부. 그래서 심장 끝 하강 위치에 승모판마 바로 아래에 있어 기억한다. 요 심장끝 하강 위치예요. 그리고 이 포번 용적의 위치, 승모판막 열릴 때 왼심실 유입로. 그 결과 요 E파하고 A파 기록되는. 그래서 E파하고 A파의 높이 측정, E파, A파의 비율 측정가. 그래서 이 정상에서는 E파가 높고 A파는 그 낮은, E파가 높고 A파가 낮은 이봉성파행, 이 봉우리가 두 개 나타나. 그래서 열정전과 함께 E파는 감소하고 A파가 그 높아지는. 심방세동에서 A파 소실이죠. 그래서 승모파 입구 면적 정상 그 참고치는 승모판막 입구 면적의 정상 참고치는 4에서 6cm 정도 나왔죠. 그 다음에 이 왼심실 유출로 대동맥 시작부에도 불러요. 그래서 이것도 심장 꼭대기, 심장 끝이 되겠죠. 심장 끝 5강 위치에서 대동맥 판막 바로 위에서 길어. 그러니까 포번 용적의 위치는 대동맥 판막이 열릴 때 왼심실 유출. 그래서 이 수축기의 왼심실을 통해서 대동맥으로 박출되는 혈류 속도 측정하는 경우. 그래서 정상파에는 아래로 향한 일봉성 파행으로 기록이 되는 그림이죠. 왼심실 박출률 측정법. 1회 박출량. 이 1회 박출량은 여기 들어보려면 확장기만 왼심실 용적 빼기 수축기만 왼심실 용적이 되겠다. 그 다음에 요 왼심실 박출과는 공식. 그래서 정상치는 55에서 70% 되겠죠, 보면. 그래서 EF% 나오고 있죠, 왼심실 박출. 확장기만 왼심실 용적분은 1회 박출량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축량은 왼심실로부터 대동에 빠져나간 혈액량을 확장기만 왼심실 용적에 대한 비율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요 공식이 되겠죠, 보면. 그리고 왼심실 박출률 정상치는 55에서 70%. 그래서 이 왼심실 박출률 그 측정법 외가 왼심실 M모드, 그 다음 심퍼슨 메서드, 그 다음 도플러 측정법이 좀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그 TCD 한번 보죠. 두개경로 도플러. 요 두개경로 도플러 TCD 검사에 기초로.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러한 그 두개경로 도플러 검사 TCD의 응용과 범위. 이 뇌졸중 조기 진단, 뇌혈관 협착 및 폐쇄 발견, 혈관 연축의 조기 발견, 혈관 내 미세색진의 검출, 뇌혈관 수술의 모니터링, 기타 뇌사 판정 어지럼증 평가에 이용된다. 그 다음에 TCD에 이용되는 대뇌동맥회가 대뇌동맥골이었고, 뇌 혈액순환을 고르게 조절하는 기하는 동맥. 그래서 이 대뇌동맥골이를 구성하는 5개 동맥은 앞대뇌동맥, 중간대뇌동맥, 뒤대뇌동맥, 앞교통동맥, 뒤교통동맥이죠. 그래서 앞교통동맥은 왼, 오른 앞대뇌동맥 연결하죠. 그리고 뒤교통동맥은 중간대뇌동맥하고 뒤대뇌동맥 연결하죠. 그리고 앞대뇌동맥, 중간대뇌동맥은 손목동맥까지죠. 그리고 요 뒤대뇌동맥은 뇌바닥 동맥의 연소. 그래서 요 보면 그 빗장 밑동맥. 그래서 빗장 밑동맥 시작해가 척추동맥, 뇌바닥 동맥, 뒤대뇌동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척추동맥이라는 거죠. 뒤대뇌동맥은 척추동맥. 그 다음 TCD 검사, 혈류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혈관 직경, 뇌혈류랑
예전가성, 적혈구 용적률, 섬유소음 대사요인, 혈압과 심박출량용. 그 위에 몸쪽 부위 혈관, 병문 쪽의 혈관 등 주기적 변화, 기타 전신질환 및 약물 복용이 있죠. 이 탐촉자 넣어줘. TCD 탐촉자. 그래서 이용되는 주파수 범위에 따라 관자경유창, 뒤통수 밑창, 눈앞경유창은 2MHz 해놨어요. A거리죠. 그리고 아래층 밑창은 4MHz예요. B거리. 그 다음에 이 TCD 검사 측정 지표가 평균 혈류 속도, 활동성 지수, 저항 지수, 그의 혈류 방향, 혈류 가스 배차 NC의 DNA 방구 지수, 혈관 반응성 등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개경로 도플러 검사창이 나오죠. 두개경로 도플러 검사창, 음량창의 종류. 그래서 이 관자경유창 여기죠. 관자경유. 그 다음에 요 뒤통수 밑창 여기. 그 다음에 이 눈앞경유창 여기. 그 다음에 아래층 밑창이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관자경유창. 그 다음 뒤통수 밑창, 눈앞경유창, 아래층 밑창. 그 다음에 TCD 검사창의 종류하고 이용되는 동맥. 이 관자경유창은 앞대뇌 동맥, 중간대뇌 동맥, 뒤대뇌 동맥. 이 구별해야 되죠. TCD 검사창의 종류하고 이용되는 동맥. 그래서 이 검사창하고 동맥하고 이거 TCD 검사창하고 이 동맥하고 이 연관지어서 구별해야 되죠. TCD 검사창하고 동맥. 그래서 이 관자경유창의 경우에는 앞대뇌 동맥, 중간대뇌 동맥, 뒤대뇌 동맥. 그리고 이 방법도 보면 D관자창에서 이마 관자창 쪽으로 탐축자를 이동하면서 가장 혈류가 잘 잡히는 최적의 창을 찾아 검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검사하는 그 모습 보이죠? 첫 번째 이 앞대뇌 동맥 보이죠? ACA 해놨어, 앞대뇌. 그래서 요게 탐촉자를 갖다 대요. 그래서 깊이는 60에서 75mm에서 평균 회주 속도는 35에서 75cm/s의 이 멀어지는 이렇게. 이 멀어지는 혈류로 관찰된다. 이 탐촉자는 멀어지는. 그리고 깊이하고 혈류 속도가 높죠. 요거는 깊이. 그 다음에 이 중간대뇌 동맥 보죠. 중간대뇌. 이 MCA가 되겠죠. 깊이는 40에서 60mm죠. 깊이는 40에서 60mm였어. 평균 혈류 속도는 40, 80cm/s예요. 이 다가오는 혈류. 그리고 요 위치죠. 탐색자. 그리고 이 다가오는 혈류. 그 다음에 D대뇌 동맥이죠. D대뇌 동맥. 요 PCA죠. 깊이는 55에서 75mm에서 깊이. 평균 혈류 속도는 20에서 55cm/s의 혈류를 관찰. 이 P1은 다가오는 방향, P2는 더 멀어지는 방향. 그래서 이 탐색자의 위치고, 여기다 갖다 대기. 그래서 D대뇌 동맥의 특징이죠. D대뇌 동맥은 이 눈 깜빡임에 의해 혈류 속도가 변화한다. 그래서 시각 자극, 뒤통수 부위죠. 시각 자극에 의해 혈류 속도가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이 눈을 감으면 감소하고 눈을 뜨면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뒤통수 밑창 보죠. 뒤통수 밑창은 척추동맥, 내바닥 동맥이 두 개죠. 그래서 이 하는 방법은 피검자를 의자에 앉히고 고개를 약간 숙이게 하거나 누운 상태에서 고개를 최대한 옆으로 돌린 상태에서 이 큰 구멍을 찾게 되겠죠. 이 큰 구멍을 찾아 검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검사하는 그 장면의 그 그림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척추동맥, VA가 되겠죠. 깊이 45에서 75mm에서 평균 회전 속도는 40에서 80cm/s야. 이 멀어지는 혈류로 관찰된다. 그 다음에 이 네바다 동맥, BA죠. 깊이는 80에서 120mm에서 평균 혈류 속도 20에서 60cm/s야. 멀어지는 혈류로 관찰됩니다. 그 다음에 이 눈학경유창 보죠. 눈학경유창. 이 눈학경유창 이용하는 경우는 이 눈동맥하고 이 송목동맥 사이폰이 되겠죠. 그래서 이 눈학경유창은 이 눈동맥하고 송목동맥 사이폰이 되겠죠. 송목동맥 사이폰. 그래서 이 요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죠. 초파 강도가 전체 초파 강도의 10%를 넘지 않도록 조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파워를 조절해야 되죠. 그래서 초파 강도가 전체 초파 강도의 10%를 넘지 않도록 조절해야 합니다. 그래서 강한 초파는 100내장 유발할 수가 있으면 해놨어요. 강한 초파는 100내장을 유발할 수 있다. 그 다음 이 콘택트 렌즈를 제거하고 검사하는 것이 좋으면 해놨어요. 그 이유는 탐색자가 이러한 안구를 누르게 되어 이 렌즈가 안구 뒤쪽으로 돌아가거나 각막 손상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요거는 눈동맥에 대한 거죠. 깊이 40에서 55mm에서 평균 혈류 속도 10에서 30cm/s야. 이 다가오는 혈류로 관찰돼요. 그림으로. 그리고 요 탐색자 위치. 그리고 요 그림상으로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송목동맥 사이펀이죠. 그리고 깊이는 50에서 75mm에서 평균 혈류 속도 30에서 75cm/s의 혈류로 관찰. 그래서 C4는 이 다가오는 방향, C2는 멀어지는 방향에 나죠. 그래서 요 그림 모습 나오죠. 송목동맥 사이펀. 그래서 요 C4는 요 다가오는 방향, C2는 이거 멀어지는 방향. 그 다음에 이 아래 승미창 보죠. 아래 승미창. 이 온목동맥, 송목동맥, 바깥목동맥 요 세 개가 되겠죠. 아래 승미창. 이 온목동맥, 온목동맥, 송목동맥, 바깥목동맥. 그래서 이 아래 승미창의 그 특징은 바로 누운 자세, 바로 누운 자세에서 턱을 위로 들게 하는 요 그림처럼 이렇게. 이 바로 누운 자세에서 이 아래 승미창이죠. 이 바로 누운 자세에서 턱을 위로 들게 한 후 이 아래턱 각에서 검사하게 돼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뼈를 투과하지 않고 피부에서 바로 검사함으로 4MHz 탐색자 사용합니다. 뼈를 투과하지 않고. 그래서 이 뼈를 투과하지 않고 피부에서 바로 검사함으로 4MHz 탐색자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송목동맥이죠. 이 송목동맥. 이 송목동맥, ICA라고 그러죠, ICA. 그래서 깊이 15에서 40mm, 이 4MHz죠. 깊이 15에서 40mm에서 평균 혈류 속도 20에서 50cm/s야. 이 멀어지는 혈류로 관찰된다. 그럼 이거는 이 바깥목동맥하고 이렇게 비교가 되는데, 송목동맥이 다혈류 저장 형태죠, 다혈류. 거기에 비해서 이 바깥목동맥은 이 그림으로 보면 ECA라 그러죠. 깊이는 15에서 40mm, 요 4MHz에서 평균 혈류 속도는 10에서 30cm/s로 이 멀어지는 혈류로 관찰됩니다. 이때는 이 송목동맥과 비교해 보면 이 소혈류 고장이 되죠. 이 소혈류 고장이. 그래서 이때까지 쭉 한번 이렇게 훑어봤죠. 그래서 조금 전에 봤던 것 중에 뭐죠?
그 기타 생리 그냥 갔었는데 요 기타 생리 요거, 기립경사도 검사 요거, 재발성 실시, 혈관 미주성 실시, 요 테이블로 60에 70도 경사시험 검사하는 거, 요 그림 관계됩니다. 그리고 이 대장 내시경은 특히 요 대장암, 이 용종 치료 관계되는 거. 그 다음에 위내시경이죠. 위내시경. 요거는 이 위염, 위궤양 같은 거, 위암하고 관계되겠죠. 위암 조기발. 그럼 평형 기능은 특히 안뜰 기능 검사, 이거 현기증 어지럼증, 이 종류에 대한 거요. 그리고 직립 검사, 제자리 그림 검사, 중심 동력 검사, 이거 평형 검사죠. 몸통 판단. 그리고 자발 누출, 주신 누출 수위 변환, 이거 평형 기능 검사다. 그 다음에 이 청각 검사 요거, 이 순음, 음청력, 이음량 검사, 뇌졸기 발생. 그 다음에 이거 안과 검사에 대한 종류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 알레르기 검사 정의하고 이 종류에 대한 거. 그리고 기관지 유발 검사 요거 메타콜린 만리터. 그리고 메타콜린 기관지 유발 검사 측정 폐기능 항모가 1초량 있다는. 자, 2교시 수업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